한 남자가 임신한 아내에게 특별한 경험을 해보자고 설득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좀 충격적입니다. 곧 태어날 자신의 아들을 새끼 침팬지와 함께 키우자는 것, 마치 형제처럼 말이죠. 이게 무슨 빵당한 이야기인가 싶은데요. 1931년 미국의 비교 심리학자 윈스럽 켈로그는 실제로 새끼 침팬지를 입양해서 자신의 아들과 수개월간 함께 키웠습니다. 마치 사람처럼 말이죠. 그가 궁금했던 건 뭘까요? 아이를 침팬지와 함께 키우면 침팬지가 아이처럼 자랄지 아니면 아이가 침팬지처럼 자랄지 궁금했다고 합니다. 타고난 본능과 후천적 문화 중 아기의 발달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게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유전자가 먼저냐, 양육되는 환경이 먼저냐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던 겁니다. 켈로그가 아내를 설득하는 건 매우 힘든 작업이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 부부는 자신들의 아이와 침팬지를 함께 기르기로 결정합니다. 켈로그가 이런 실험을 고안하게 된 계기는 바로 늑대 소녀 기사 때문일 거란 분석이 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켈로그는 인간의 접촉 없이 야생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매료됐다고 하는데요. 당시 동인도의 한 동굴에서 늑대와 자란 여자아이 2명이 발견됐습니다. 이 아이들은 4발로 걷고 늑대처럼 먹고 마셨다고 합니다. 구조된 이후에 교육을 받고 2발로 서는 법을 배웠지만 여전히 밤이면 늑대처럼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 켈로그는 소녀의 지능이 낮아서가 아니라 아주 어린 시절의 행동이 각인됐기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를 증명하고 싶던 켈로그는 젖먹이 아기를 자연 환경 속에서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이런 실험을 꿈꾸었죠. 하지만 인간 아기를 황무지에 버리는 건 윤리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침팬지를 인간 문명으로 데려오는 반대 실험을 고안해낸 겁니다. 새끼 침팬지를 인간 아기와 함께 키우는 것이었죠. (1931년 6월 26일) 7개월 된 침팬지 구아가 켈로그의 가정으로 입양됩니다. 10개월 된 켈로그의 아들 도널드는 구아와 함께 9개월 동안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켈로그 부부는 하루 12시간, 일주일 내내 도널드와 구아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날마다 키와 몸무게, 혈압을 재고 지각 능력과 운동 기능을 시험했습니다. 똑같이 기저귀를 차고 옷을 입었고요. 유모차에 태워서 산책했습니다. 교육도 동일하게 받았는데요. 공포에 대한 민감성을 실험하기도 했습니다. 또 머리를 두드렸을 때 어떤 소리가 나는지를 듣고 두개골의 차이까지 기록했습니다. 이 실험에서 놀라웠던 점은 침팬지 구아가 놀라울 정도로 인간 환경에 잘 적응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인간인 도널드보다 더 뛰어난 측면도 있었는데요. 말을 더 잘 따랐고 입맞춤으로 용서를 청하기도 했습니다. 구아는 신발을 신고 손잡이를 이용해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숟가락으로 식사도 했죠. 인간 도널드가 구아보다 우월했던 능력은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모방이었죠. 도널드는 구아를 잘 따라했습니다. 구아가 장난감을 발견하고 놀이를 개발하면 도널드가 그대로 따라했죠. 구아가 먹이를 달라고 내는 소리까지 완벽하게 흉내냈습니다. 이 실험은 윈스럽 켈로그와 루엘라 켈로그 부부의 책에 상세하게 기록됐습니다. 실험은 10개월이던 도널드가 19개월이 될 때까지, 또 7개월이던 구아가 16개월이 될 때까지 진행됐습니다. 이후 실험이 중단된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전문가에 따르면 아마도 침팬지가 인간처럼 자란 게 아니라 반대로 아이가 침팬지처럼 자랐기 때문일 거라고 분석합니다. 당시 19개월이던 도널드가 사용할 줄 아는 낱말은 단 3개밖에 없었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50개가량의 단어를 구사하고 문장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과 비교하면 발달이 늦습니다. 엄마였던 루엘라 켈로그가 이런 상황을 참지 않았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침팬지와 아기는 실험 이후에 각각 어떻게 자랐을까요? 1932년 3월 28일 실험이 끝난 후 구아는 침팬지 우리로 돌아가 어미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언뜻 해피엔딩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구아는 어미 침팬지와 함께 사는 걸 힘겨워했습니다. 그러다 믿음에 죽고
합니다. 도널드는 언어 능력이 빠르게 향상됐습니다. 커서 하버드 의대에 진학해 정신과 의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모가 죽고 난 후 몇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도널드가 42살이 되던 1972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루디 벤저민은 도널드의 극단적 선택이 어릴 적 실험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도널드의 우울증은 평소 대단히 엄격하고 완벽함을 추구했던 아버지의 영향 때문으로 더 잘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의 아들 제프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프는 후에 미출간된 논문에서 아버지의 죽음을 45년에 걸친 살인이라고 기록했는데요. 할아버지 켈로그가 자신의 아버지가 태어나기 전인 1927년부터 이 실험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45년이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침팬지와 함께 양육한 켈로그. 구아와 도널드 모두의 마지막을 불행하게 만든 건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보면 자명하지 않을까요?